가슴이 후련해질 정도로 잘 쉬다 왔습니다. 쉬는 동안 계속 치러지고 있는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를 종종 보곤 했는데요. 믿을 수 없게도 세리아 클럽 중에 인테르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곧 세비야와 유로파 결승전을 치르게 될 텐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쉬고 돌아와서 하게 될 첫 번째 이야기는 마지막 영상에서 미리 예고했던 대로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의 빅딜, 아르투르와 피아니치 스왑 딜을 FFP 관점에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르투르와 피아니치가 스왑 딜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축구 팬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족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아르투르가 토리노 공항에서 포착이 되고 두 클럽이 선수들을 맞바꾸면서 책정한 이적료가 구체적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했으며 머지않아 곧바로 오피셜이 떠버리면서 역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고 말았죠.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아르투르는 96년생의 아주 젊은 선수인데 비해 피아니치는 무려 6살이 많은 90년생, 하향세가 예상되는 나이일 뿐만 아니라 아르투르는 바르셀로나에서 2년을 뛰면서 충분히 B클럽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을 했고 피아니치는 유벤투스에서 점점 평가가 내려가며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벤투스는 아르투르 이적료로 8천만 유로를 쓰고 바르셀로나가 피아니치를 7천만 유로에 산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죠. 바르셀로나가 개호구딜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두 선수를 바꾸고 이적료 수입이 고작 1천만 유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딜을 FFP로 따져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딜의 실체를 따져보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FFP 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릴까 합니다. 굳이 설명까지 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 룰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아르투르와 피아니치 스왑 딜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FFP 룰 몇 개만 먼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수를 영입할 때 썼던 이적료는 FFP 장부에 한 번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에 나눠서 매년 지출로 기록이 됩니다. 둘째, 선수를 팔았을 때 벌게 되는 이적료는 FFP 장부에 한 번에 몽땅 자본이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단, 선수의 잔존 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만 자본이득으로 잡힙니다.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수의 잔존 가치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셋째, 영입한 선수와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이 늘어나게 된 경우에는 이 선수로 인해 지출로 기록되는 금액이 늘어난 계약 기간만큼 더 적어지게 됩니다. FFP 룰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수를 영입할 때 쓴 이적료는 FFP 장부에 한 번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에 나눠서 매년 지출로 기록된다. 예를 들어 한 선수를 이적료 3천만 유로에 5년 계약으로 영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FFP 장부에는 이 이적료 3천만 유로가 한 번에 지출로 잡히느냐? 아닙니다.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에 600만 유로씩 쓴 셈이겠죠? 그러니까 이 선수 계약 기간 내내 매년 600만 유로씩 지출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선수를 사더라도 당장 FFP 내에서 돈에 쪼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수를 팔았을 때 벌게 되는 이적료는 한 번에 자본이득으로 잡힌다. 하지만 선수의 잔존 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만 자본이득으로 계산된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선 선수의 잔존 가치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선수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2년을 뛰었습니다. 그럼 이 선수를 영입한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적료 3천만 유로 중에 1200만 유로 어치만 뽑아먹은 셈인 겁니다. 아직 뽑아먹을 게 1800만 유로 어치가 더 남은 셈이죠. 쉽게 말해 선수의 잔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입니다. 돈을 들여서 선수를 데려오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아직 남아있는 선수의 가치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이 선수의 경우에는 이적한 지 딱 2년만 지났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1800만 유로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선수가 5년 계약 중에 2년만 지난 후에 다른 구단에 5천만 유로로 팔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선수를 판 구단은 FFP 장부에 과연 5천만 유로의 이적료 수익이 모두 자본이득으로 잡힐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선수는 잔존 가치가 1800만 유로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5천만 유로로 판다 해도 자본이득은 5천만 유로 빼기 1800만 유로, 즉 3200만 유로의 자본이득만 잡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입한 선수와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 선수로 인해 발생하는 구단의 지출이 줄어든다. 이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적료 3천만 유로에 5년 계약을 맺은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 팀에서 2년을 뛴 후에 재계약을 맺어서 계약 기간이 1년 늘었다고 가정합시다.
기존에 재계약을 맺기 전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적료 3천만 유로의 5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사오면서 매년 지출로 잡히는 돈은 3천만 유로 나누기 5해서 연간 600만 유로입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통해 계약 기간이 1년 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의 총 계약 기간은 6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연간 600만 유로씩 들어가던 이 선수에 대한 지출 내역은 이제 계약 기간이 6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3천만 유로 나누기 6, 그래서 앞으로는 연간 500만 유로씩 장부상 지출로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쩌리는 안 팔려서 쩌리다라는 축구계의 진리를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인테르의 칸드레바 같은 선수가 그렇습니다.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더럽게 못하고 또 안 팔리죠? 근데 이런 선수가 재계약을 너무 잘하잖아요. 사실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쩌리들 재계약을 하면서 계속 계약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FFP 장부상의 지출을 오히려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역설적인 족같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FFP로 개고생하는 클럽들의 팬들은 이런 참담한 꼬라지도 견뎌내야 합니다. 이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을 너는 아시냐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르투르와 피아니치의 스왑딜. 유벤투스는 아르투르를 8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5년 계약을 맺었고 바르셀로나는 피아니치를 7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직도 이 딜이 고작 바르셀로나가 1,000만 유로의 이익만을 가져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FFP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선 바르셀로나가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아르투르를 2018년 3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6년 계약을 통해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500만 유로씩 지출이 잡히고 아르투르의 잔존 가치는 2천만 유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투르가 8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유벤투스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아르투르의 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은 무려 6천만 유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아니치를 7천만 유로의 4년 계약을 맺었죠. 그러므로 이번 시즌에 피아니치를 데려오면서 지출로 잡히는 금액은 7천만 유로 나누기 4, 즉 1750만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이번 딜 한 방으로 전체 4250만 유로의 큰 자본이득을 챙긴 겁니다. 이제 유벤투스의 자본이득을 살펴볼까요? 유벤투스는 2016년 피아니치를 3,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5년 계약을 통해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니치로 인해서 연간 발생하는 지출은 700만 유로고요. 2년이 지난 2018년에는 피아니치 잔존 가치가 2,100만 유로 넘게 됩니다. 왜 여기서 2018년 얘기를 먼저 했냐면요. 피아니치는 2018년에 재계약을 통해 2023년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아니치의 잔존 가치가 2,100만 유로 남은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5년이 남았죠? 그러면서 피아니치에게 연간 들어가는 지출은 2,100만 유로 나누기 5해서 420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 이제 피아니치의 잔존 가치는 2,100만 유로 빼기 840만 유로, 즉 1,260만 유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7천만 유로의 피아니치를 사갔군요. 그럼 피아니치를 통해 유벤투스가 땡기는 자본이득은 얼마일까요? 네, 7천만 유로 빼기 잔존 가치 1,260만 유로, 5,840만 유로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르셀로나가 아르투르 판매 조건으로 얻은 자본이득 6천만 유로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제 아르투르의 이적을 통한 이번 시즌 유벤투스의 지출을 살펴봅시다. 이적료 8천만 유로, 5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8천만 유로 나누기 5, 이번 시즌에 1,600만 유로의 지출이 생깁니다. 즉 이번 딜을 통한 유벤투스의 최종적인 자본이득은 5,840만 유로 빼기 1,600만 유로, 4,240만 유로가 되는 겁니다. 역시 바르셀로나가 얻었던 최종적인 자본이득 4,250만 유로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다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 스왑딜을 통해 두 클럽이 얻는 최종적인 자본이득이 거의 똑같은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Absolutely fucking not.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투르는 8천만 유로의 이적료, 피아니치는 7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이적 발표됐습니다. 그럼 과연 두 클럽은 8천만 유로 그리고 7천만 유로를 서로 각자의 계좌에 보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두 선수는 옷만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장부에 8천만 유로, 7천만 유로 이적료라고 그냥 쓴 겁니다. 서로 같은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이적료 비율을 찾아낸 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형식적인 숫자놀이에 불과합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는 개뻥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런 숫자놀이로 FFP 장부상의 이득을 땡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 모든 유벤투스 팬들을 멘붕으로 빠뜨렸을 칸셀루를 맨시티의 다닐로 플러스 3천만 유로의 대가로 이적시킨 이 딜도 역시 똑같은 작업의 일환입니다. 두 선수는 그냥 옷만 바꿔 입었고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로 각자 이적료를 정하고 돈을 받은 척한 것이죠.
실제로 맨시티의 FFP 장부에는 다닐루의 이적료가 무려 3,700만 유로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FFP의 이득을 챙기는 작업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FFP 안 걸리고 사기쳐서 자본이득 만드는데 존나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이번 딜로 꽤 많은 자본이득을 만들긴 했지만 왜 그 자본이득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아르투르와 피아니치를 맞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이건 도저히 저 같은 평범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다음 시즌 라우타로 영입이 힘든 이유에 대해 정리한 영상이 있었죠. 거기서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는 현지 보도가 있다는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아르투르 피아니치 같은 또라이 같은 딜을 할 정도로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가 꽤나 좋지 않은 걸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법 설명하기도 또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이 나왔던 영상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FFP라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개소리야. 어려운 말 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